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63페이지 문제집 38번 문제는 별표시 해놓으시되 이게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종합 문제인데 아직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제 풀긴 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실망하지 말고 뒤에 또 이제 우리가 이게 취득세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또 표준세율, 또 중과세율, 특례세율, 특히 특례세율까지 다 돼 있고 또 취득세 또 납세 절차에 관한 면세점에 관한 규정까지 다 들어있어서 여기 종합 문제라 이게 뒤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배치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걸 또 건너뛰기도 그래서 그냥 풀긴 풀어드리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오늘 배우고 다음 주에 우리가 중과세율, 특례세율을 다시 한번 또 요약 정리해서 배우고 설명한 다음에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긴 보세요. 한번 편하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죠?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 아니고요. 항상 이거 확인하시고,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을 포함하고요. 신고 가액은 시가총액보다 클 때,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인데 연부 취득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이고, 건축이요,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건축물 증축으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주도로 보아서 해당 세율을 정한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암기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2.8%입니다. 원시 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근데 건축물을 우리가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자,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면적이 증가했을 때, 이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이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자, 그럴 때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요.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2.8%예요. 아,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표준세율과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증축으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합니다. 해당 세율 2.8% 세율 정해요. 자, 요 3번은 또 세율 특례에 관한 건데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외서의 취득이요. 아까 제가 돈 빌린 동창 얘기 잠깐 해드렸죠? 자, 그랬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자, 얘네들 형식적 취득으로서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 나오면 돈 빌린 동창들 떠올리면서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야 되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한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합한 세율이 아니라 보다 뺀 세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합한 세율, 이게 틀렸습니다.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뺀 세율.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골고루 섞어가지고 어려운 내용들을 섞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섞었지만 그래도 정답은 쉬운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이요. 요 4번 지문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우리가 요 26회 때 여기 나왔던 요 지문이 요게 이제 작년 31회 시험 때는 정답 지문,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취득세 면세점이요. 취득 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자는다. 요 규정만 있고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요거 나온 규정인데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그 인접한 토지 건축물 같은 걸 취득해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토지 같으면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토지를 취득하는데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점 규정이 있고 요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요만큼 먼저 취득하자. 취득 가격 50만 원. 요거 취득 후 얼마 안 있다가 1년 내에요. 1년 내 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합니다. 48만 원. 면세점이죠.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니까 취득세 안 내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요거 취득합니다. 50만 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야금야금 계약서 이만큼 쓸 거 아니에요. 50만 원씩 끊어가지고 잔머리 굵은 걸 막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게 토지 같으면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요. 전후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건축물 같으면 일구에 하나의 구익이 된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요.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148만 원. 취득세 과세된다는 얘기죠? 잔머리 굵은 걸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전체 전후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대개 이것은 요걸 바꾸면 요걸 바꾸는 건데 대개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죠? 30일의 시험 때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요 규정이 요 내용이 또 그대로 나왔습니다. 옳은 지문으로요.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39번 문제. 요거는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요 과세 표준 구하는 문제요. 요거 아까 나왔던 거하고 뭐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자료를 통해서 비상장법인 투자개발의 주식을 과점주주인 김부자 씨와 이투자 씨가 추가로 매수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이 법인의 자산 보유하는 걸 보니까 잡종지 2억 원, 상가 건물 12억 원, 골프용권 1억 원, 타사 주식 1억입니다. 취득세, 자,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의 경우는 이 법인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잡종지 대상이죠. 토지. 자, 상가 건물 대상이죠. 그 다음에 골프용권, 골프 콘도 종합주식을 이용하고 회원권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타사 주식은 아니죠. 주식은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전부 합치니까 얼마예요? 15억이죠. 네, 15억. 자, 여기다가 15억. 자, 여기다가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 과세되는 지분비율을 곱해야 되는데 그럴 때 김부자 씨와 이투자 씨의 투자개발의 주식 소유 비율은 승계 취득에서 60%에서 70%가 됐다 그랬습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 증가분만 과세하죠. 60에서 70%니까 증가분 몇 프로만? 10%만 과세합니다.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10%. 그러니까 15억에서 10%니까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부터는 이제 취득세 우리가 표준세율, 세율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 암기 방법을 통해서 외웠었습니다. 이제 문제풀이가 됐으니까 표준세율 암기 방법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서 그냥 뭐 우리가 세율 표준세율하고 그러면 다른 것도 지금 그렇고 보면은 이런 분들 있어요. 그냥 남의 일이야 그냥 그런 것보다 이렇게 그냥 뭐 따라서 하라고 해도 안 따라하고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가만히 그냥 있어요. 이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다가 나중에 시험에서 32 시험에서 나왔을 때 그때도 강 건너 불 구경하면서 이건 뭐 남의 문제고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부터 외우셔야 되는데 아직 안 외우고 있는 분들은 오늘 또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가 외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해를 요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죠. 이런 것들은 자 외워야죠. 표준세율은 자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봅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자, 지자체장이 금방도 봤네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더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부동산 세금들은 다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고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정할 땐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 정합니다. 아까 낮은 세율 정한다고 바꿔서 나왔었죠? 네.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공유물은 공유자들 상호간에 취득 지분이 있겠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 세율을 정해서 계산합니다. 공유물인 때는. 그 다음에요.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우리 자 어떻게 외웠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표준세율은 우리 취득세 현재 세율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신고 납부했죠.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 해야죠. 그래서 취등록세 통합을 시켰습니다. 취득세로요. 그랬을 때 종전의 취득세는 예전에는 간단했어요. 중과세 대상이 아닌 다음에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조건 2%였어요. 옛날에는. 진짜 괜히 이걸 통합시켜가지고 골치 아파, 어려워진 거예요. 취득세 세율이. 옛날에는 취득세 세율이 어렵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통합되기 전에 2010년도까지 강의할 때는 취득세 세율을 그러면 1, 2는 40과 6 이러면 딱 끝이었어요. 진짜로. 취득세 세율이 다 그거로 끝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2%,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2%, 사실성재산 10%, 과밀업종 원형내 6%, 사실성재산 10%, 1, 2는 40과 6, 이러면 그냥 딱 끝이었거든요. 세율. 그럼 공부 끝이에요, 진짜로. 진짜 그랬는데 이걸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돼가지고 통합하는 바람에 복잡하게 됐어요.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 세법은 강의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기껏 암기 강의 이렇게 이제 폼 있죠. 레파토리를 딱 잡아놓고 연구해가지고 딱 잡아놓고 암기도 그렇고 딱 레파토리 잡아놨어요. 딱 멋지게 1, 2는 40까지 딱 하면서 딱 끝 이렇게 그랬는데 바뀌어. 그럼 또 거기 맞춰서 연구하고 또 해야지. 그것뿐만 아니라 책 입문서, 기본서, 요약집, 문제집 모든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다 거기 맞춰서 바꾸고 그러니까 힘듭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내년에 또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미 또 내년부터 법은 바뀌었는데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번에 또 바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무조건 빨리 올해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올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 취득세 2%였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등록세는 근데 복잡했어요. 등기 원인 등에 따라. 그래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등록세 암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취득세에 통합됐어요, 취득세로. 그러면 지금 통합된 취득세 세율은 옛날 취득세 2%하고 옛날 등록세 세율이 통합된 세율이에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있는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여기 옛날에 등기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암기는 옛날 취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외워요. 이거 외운 다음에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가 됩니다. 왜 따로 이렇게 옛날 등록세 세율로 외우냐면요. 그래야지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는 갑이라는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외웠습니다. 아직도 못 외우신 분들 잘 들어보고 이제 외우세요.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자라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고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진 적이 있었고 그걸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돼가지고 늘 갑이 마음에 걸렸어요.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자신의 농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제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입니다.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무엇을 할까 그러다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비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뤄보자. 무독립 8.15를 선언하고 당당하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소문 쫙 났어요. 유식하다고. 유식이로 별명 생겼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윤석이라는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십 20이요. 유십 20. 자, 그 다음에 동네에 농사 잘 짓고 소문 쫙 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열린 농어민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서산시 대표로 참석했고 그 당시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서 청와대 초청받아서 칼국수 점심도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고 내려갔죠. 유명한 시계 하나 받고 나왔는데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 선물로 받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외웁니다. 자, 그래서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자, 그 다음에 오리지널 원판인데 원팔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취득 원인입니다. 상소,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03, 영삼시계.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위를 단위로 표시되는데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예요. 앞에 거는 예외적인 것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이고요. 앞에 거 예외적인 거.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뒤에 게 일반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 3, 8인데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 3. 1천분의 3. 즉 0.3%인데 이거 등기비용이에요. 여기다 2% 플러스 해야죠. 그래서 몇 프로? 2.3%.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 3, 8. 1천분의 8. 즉 0.8%인데 거기다가 2% 플러스 해야죠. 이건 등기비용이니까 2% 플러스 하니까 2.8%. 자, 그래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 3, 8, 2.8%.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 3, 2.3. 그 다음에 자, 무상승계 취득이죠. 예,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자, 그러면 무독립 8, 앞에 게 예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입니다.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자, 그러면 무독립 8, 1호. 1.5%인데 이건 등기비용이죠. 여기다 2% 플러스해서 3.5%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요. 무슨 제사, 종교단체라든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정당 같은 비영리 사업자가 독지가로부터 증여받아서 취득했다? 그러면 무독립 8, 2.8%. 일반인,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3.5%. 유식으로 소문 짱 나는데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시험에서는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보기도 하지만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를 취득했다. 앞에 게 요적인 거죠.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U10, 1천분의 10, 즉 100분율로 하면 1%인데 거기다 2% 플러스 해야죠. 3%예요. 이건 다 등기비용이니까 2% 무조건 플러스 해야죠. 자,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 증여 등으로 유상취득하면 U10, 20, 2%에다 2% 플러스해서 4%입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 자, 몇 프로냐? 4%입니다. 원팔, 원시 취득입니다.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촉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고요. 영삼식의 공유물, 합유물, 그 다음에 총유물 다시 갑니다. 세율. 공유합의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시계입니다. 영삼시계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영삼시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스토리를 외웁니다. 자,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38, 무독립 815, U1020, 원팔, 영삼시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4%, 유상취득의 경우 농지 이외에 이 4%가 최고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증여받았을 때 일반인이 무독립 815,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농지를 유상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4%, 3.5%, 3%. 그 다음에 자,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것끼리 짝져진 것 골라라. 자,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상 3하고 같죠? 뭐하고 같아요? 0.3하고 상상 같죠? 자,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라. 상삼 8하고 무독립 8하고 원 8하고 같습니다. 이런 거 외워져 있어야지 문제를 풀지. 그렇지 않으면 못 풀어요. 어제 뭐 했길래 오늘 이렇게 아이고 그냥 졸려가지고 큰일이네. 어제 뭐 했길래. 저 어제 목요일이니까 뭐 원래 요즘은 불금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요즘 불금이 어디 있어요? 요즘 불금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일찍 들어가야 되고 요새 요새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스토리로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직도 못 외우신 분은 사진으로 찍어 가셔가지고 틈틈이 밥 먹을 때 이렇게 외우세요. 공부는 암기는 공부는 그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보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꼭 공부 그러면은 꼭 다 뭐든지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요즘 애들 같으면 핸드폰도 옆에다 놓고 무슨 이거 뭐죠? 이거 귀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해놓고 다 해놓고 책상에 꼭 앉아야지 공부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무슨 스터디 카페라든가 독서실 꼭 자리 잡고 다 해야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 해야지 공부? 이게 아니에요. 그런 공부는 이렇게 그런 공부는 뭐 문제집이라든가 뭐 문제를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좀 특별히 뭘 적거나 그렇게 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앉아서 하는 거고 진짜 공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공부는 나이 어린애들도 그 공부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암기는 그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암기하고 또 공부했던 거 떠올리고 평상시에 공부했던 걸 떠올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리마인드 해보는 게 본인 스스로가 쭉 머릿속으로 쭉 배웠던 걸 정리해보고 떠올려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핸드폰만 보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계속 그러다가 그런데 꼭 가가지고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때 그런 데서는 암기 같은 거는 책상에 앉아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금방 지쳐요. 그래서 암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같은 데서나 이런 거 딱 해놓고 핸드폰 찍어놓은 거 상산팔 무등팔이고 상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디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게.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외우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40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긴 볼게요. 자, 우리가 상속으로 추리겠다 그러면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 3, 8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농지는 전답과 목장률 4개 지목이고요. 증여 같은 무상축은 암기 어떻게 해요? 무독립 8, 1호. 비용이 사업자가 지정하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일반이면 3.5%, 무독립 8, 1호. 비용이 사업자라는 것은 종교, 제사단체나 학교,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을 말하고요. 우리 뒤에 또 취득세 중과세가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원칙으로 몇 프로? 12%로 중과세예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입니다. 예외가 있지만 그 다음에 자 유상승계주택 암기 어떻게 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60, 20 농지면 3%, 농지하면 4%예요. 매매와 교환으로 인한 경우에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 유상승계주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 취득했다. 원시 취득은 암기 어떻게 해요? 1, 8, 2.8%. 자, 비건을 보세요.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게 뭐라고 써요? 우리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어요?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소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지웠구나.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아까 뭐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정해. 그러니까 18, 2.8% 같습니다. 건축물 신축, 재축. 이거 꼭 질문을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예. 근데 왜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건 증축입니다. 지금 증축. 원래 신축과 재축은 2.8% 원시 취득 2.8%예요. 근데 증축이나 개소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도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택은 03빵3 0, 30개입니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세율 특례라.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근대 1세 주택 및 조정대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 낮은 세율 정합니다. 자, 근데 요거 주택을 주택거래 발생을 위한 유상 취득했을 때지 만약에 주택을 무상 취득하면 무독립 8%로 주택을 신축 재축하면 원시 취득 18, 2.8%예요.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 해야 되는데 낮은 영구이나 1에서 3%까지 낮은 세율 적용되는 것은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몇 주택가만 1주택만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격에 따라서 6억 원이할 때 몇 프로? 1%. 6억까지는 1% 취득한 가격이. 자, 취득가격이 6억 초과 9억 원이면 복잡하죠? 해당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해요. 그래서 이거 복잡하니까 제가 한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7억 5천일 때 취득가격이 7억 5천일 때 이렇게 계산하면 몇 프로가 나와요? 2%. 그래서 이걸 딱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유상거래 주겠다. 7억 5천이다. 그러면 2% 딱 틀을 잡고 만약에 취득가격이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7억 5천 1%. 9억 초과에 따르면 3%예요. 이렇게 딱
틀을 잡습니다. 이렇게 1에서 3% 취득 가격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했는데 어떤 애를 유상거래했을 때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정대상 지역 외적은 1세대 2주택까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이거 뭐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자,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고 법인의 자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한번 봅니다. 이걸 보시면요,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과세율과 구분되는 거예요. 이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2010년도까지 취득세하고 등록세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면서 뭔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했어요. 종전하고 세금부담 똑같이 일치시켜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건데,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 조정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1,000분의 20, 2%입니다. 중과균세율.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별거 아니에요. 중과균세율 2%고.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의 중과세요. 자, 봅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하면요, 법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재산, 그러니까 취득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막 중과세하는데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면 조정대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예요? 12%예요. 그래서 이 4%를 표준세율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중과균세를 4배예요. 중과균세를 2% 4배니까 몇 프로예요? 8%. 거기다가 표준세율 4%에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12%로 중과세합니다. 자, 근데 개인은 조정상 지역 내냐 외냐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져요. 조정상 지역 내에서 개인이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 8%입니다. 4%를 표준세율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중과균세율의 2배니까 2%의 2배니까 몇 프로? 4%. 4% 합치니까 몇 프로? 8% 됩니다.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부터는 12% 중과세입니다. 조정상 지역 외 주택은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예요. 3주택부터 8%, 4주택이면 12%입니다. 그래도 누가 이런 건 좀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래도 누가 또 물어봤는데 또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어려워서 세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건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들. 자, 요거 법인은 무조건 12%고요. 자, 이런 정도. 자, 문제 40번 문제부터 한번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을 모두 물어봤습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속으로 취득했으면 상3, 8인데 농지니까 앞에 거죠? 상3 맞잖아요. 상3 2.3. 합의물 총임을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식 애들이죠. 03빵3 0,3 2.4 0,3식이에요. 원시 취득은 암기 어떻게 해요? 18 2.8% 맞잖아요. 가로 안에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인한 농지 취득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요, 원시 취득 2.8%예요. 근데 매립간촉으로 그냥 토지가 아니라 농지를 취득하면요,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줘요. 깎아주는데 0.8%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8%가 돼야 되니까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제외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시험에 보면 뒤에 나온 시험에서는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인한 농지 취득해놓고 2.8%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그때는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몇 프로예요? 2.8%인 거고. 매립간촉으로 인한 토지 취득.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 취득이요. 이것도 질문을 많이 받아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국어가 이렇게 좀 우리가 수학적인 머리를 강한 사람들은 또 국어가 약해가지고 또 국어가 또 약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기 보세요. 무상 취득은 무독립 8.15예요.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취득해요?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해요?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외,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지만 상속을 제외한 무상 취득의 경우 무독립 8.15잖아요. 비영리 사업자니까 무독립 8, 원 8, 03, 상 3 이겁니다. 외운 대로 그렇게 하시면 그럼 쉬운 거였는데 그래서 26회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 풀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배운 분들은 진짜 막 그냥 나와가지고 나중에 합격자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그 문제 풀면서 진짜 고마웠어요. 막 이제 외운 대로 막 탁탁하니까 풀려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막 하면서 막 하고 그랬었는데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물론 그때도
잘 외워서 쉽게 진짜 좋았어요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 외운 사람들은 뭐 어렵고 막 이런 사람 있고 아유 진짜 외워야지 이런들 외우면 쉬운 건데 이런 거는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취득령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또 똑같은 거예요. 상속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삼팔인데 농지가 아니라 잡종지니까 상삼팔 뒤에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여러분들? 상삼팔 1천분의 28이 돼야 됩니다. 증여로 인한 비용이사업자 이외자의 농지 취득. 그러니까 증여다 무동립 8 1호에서 비용이사업자가 아니니까 무동립 8 1호 몇 프로예요? 3.5%죠. 자, 3.5%가 돼야 되고 매매에 의한 주택 4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이 아닌 것으로 한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아니니까 1에서 3%입니다.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6억 원이 하니까 몇 프로예요? 1%. 맞네요? 1천분의 10, 1%.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건물 원시 취득했다. 원8 원시 취득은 원8 자, 원8이어야 되고 매매에 의한 상가 취득은 유십, 20 자, 일반적으로 매매로 상가나 토지를 취득했다. 몇 프로? 4%입니다. 1천분의 40 즉 4%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66페이지 자, 또 반복되는데요. 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42번 문제도 한번 또 암기 또 한 거 써먹어 봐야죠. 바로 지방세법상 농지를 자, 상호 교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법률기준 비용사업자. 자, 농지를 교환했습니다. 교환이니까 뭐예요?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유상승계 취득이잖아요. 유십, 20입니다. 농지니까 앞에 거죠. 유십 1%에다 2% 플러스 몇 프로? 3% 돼야 됩니다. 3%. 농지를 유상 취득하면 3%. 농지 이외 4%.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43번 문제도 입수했대. 지방세법상 공유 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했습니다. 공유 농지를 분할했다.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이니까 03빵3 03. 자, 03시계.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4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44번 문제.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했다. 암기 상삼팔 농지 아니니까 상삼팔 2.8%죠? 네. 비용이 사업자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 자, 증여받았으니까 무독립 8 이런데 비용이 사업자가 취득하죠? 무독립 8 2.8. 그 다음에 매매에 따른 상가의 소유권 취득. 자, 매매로 유상승계 취득으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농지 이외의 것을 취득하면 몇 프로? 4%. 자, 답 나온 것 같은데요? 가장 높은 거? 에? 유상 취득 4%가 최고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3.5%. 일반인이 증여받았을 때.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3%. 4%가 표준세율 중에서 취득세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3%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네요.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다는 취득, 건축물 증축이나 개설 면적 증가했다. 증가된 면적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 8. 비영리 사업자의 이외이자가 토지 증여로 인한 취득. 증여니까 무독립 8 1호인데 비영리 사업자 아니니까 무독립 8 1호. 몇 프로? 3.5%예요. 어떤 게 제일 높아요? 4%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5%인데.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까지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도죠. 4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반복되는데 연습 한번 해봅니다. 계속. 이제 자, 다음 중 부동산 취득에 정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이 동일한 것으로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자, 상속으로 건물 취득했다. 건축물 상삼팔. 자, 상삼팔이고 딱 본가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상삼팔이고 합의물 종류물 분할로 인한 축은 03, 03시계, 03시계 되니까 03. 건물 신축했다. 원 8, 2.8%, 원 8. 비용리 법인이 농지를 상속에 무상 취득했다. 자, 무독립 8. 자, 2.8%죠. 무독립 8. 비용리 사업자가 무상 취득했으니까 무독립 8으로 해서 비용리 사업자니까 무독립 8. 매매로 임야를 취득했다. 몇 프로입니까? 자, 우리가
임야는 농지 아니에요. 자, 취득세에서 아까 농지는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까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까지 4개 지목이 농지예요. 농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로 임야를 주겠다.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 같은 거. 자, 우리가 상산 8하고 뭐하고요? 원 8하고 무독립 8 같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기역, 디귿, 리을번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풉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자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자, 꽃잎이 흩날리는 거 보니까 마지막 인사네요, 또. 자, 여러분. 다음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뭐 힘들고, 자, 또 내용도 어려워지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뭐 시국도 불안하고 그러지만 흔들림 없이 우리가 계속 또 묵묵히 가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아직 시간이 충분해요. 계속 반복해서 보면 돼요. 자, 여러분 하여튼 한여름 들꽃들은 아까 그 정호성 시인의 시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힘내시고 언제나 여러분은 저의 사랑과 보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도 내용 어려운 거니까 미리 문제를 보고 와야 되는 거가 돼.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답 체크하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